세 번째죠. 중도금 지급 기일 전이라도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중도금 지급 기일 전이라도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중도금 지급 기일 전이라도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도금을 먼저 일부를 납부할 수도 있죠. 왜? 중도금이나 잔금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 거라고요? 매도인이나 임대인을 위한 규정이 아닙니다. 그건 누구냐? 임차인하고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왜? 임대인이나 매도인은 돈을 빨리 주면 좋아하죠? 좋아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중도금이나 잔금 날짜가 기재될 때도 언제든지 먼저 납부하면 계약이 이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상대방이 그럴 걸 대비해서 그런 게 걱정이 된다면 중도금이나 잔금은 그 중도금이나 잔금 기일 전에 지급하지 않기로 한다는 특약을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납부한 거는 계약 이행의 효력이 생기지 않을 수가 있죠. 자,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제가 책에 있는 내용들을 보고 이제 그 설명 한번 드려보죠. 자, 항상 어떤 사실을 갖다가 판단하고 하는 것은 빨리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름답고 빠르고 그리고 그것이 매끄럽고 부드럽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여러분이 하늘에서 창공에 나르는 매가 이 지상에 있는 이 새라든가 어떤 짐승을 잡을 때 어떻게 했어요? 물고기를 잡을 때 조용히 있다 갑자기 낚아치죠. 그 조용히 있는 동안은 뭐 하겠어? 생각하는 시간이죠. 여러분도 어떤 권리 분석이나 어떤 내용들을 하고 그럴 때는 조용하고 그리고 스무스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이 핵심을 딱 잡아가지고 분석한 다음에 확실하게 상대방에 대응하는. 우리 소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상대방한테 협상력을 높이는 경우 협상력으로 상대방을 내 페이스에 하게끔 하는 거죠. 뭐 페이스라고 해서 뭐 남을 속이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중도금 지급 기일 이전에도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계약을 깰 수 있는 게 아니죠. 계약 이행, 즉 중도금이나 잔금 지급 기일이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채무의 이행 기일 이전에 착수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 기일 이전이라도 이행에 착수할 수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금방. 저희 책 쓴 지가 벌써 바로 한 2년 됐는데요. 이걸 다 제가 아침 이 방송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읽어보고 제가 방송을 하겠습니까? 제가 얼마나 바쁜데 아침에 보면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태산같이 하는데 이 방송도 하는 것도 상당히 고생하고 하는 겁니다. 제가 준비도 하고. 그런데 내가 이 책을 읽어보겠습니까? 제가 다 공부했던 게 이제 그 공부에 한 15년을 이렇게 미쳐서 살았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머릿속에 남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지금 여러분한테 보여주면서도 그대로 똑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중도금이나 잔금기일은 매수인이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똑같으네요. 제가 방금 얘기한 거 똑같으네요. 왜냐하면 중도금이나 잔금기일은 매수인이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기일이라 중도금이나 잔금기일 이전이라도 별도 특약이 없다면 매매대금이나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급하면 계약 이행이 착수된 것으로 매도인과 임대인은 계약을 깰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매도인과 임대인이 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하고 일정 기간까지 해약금을 수령을 최고하며 기한을 넘기면 공탁하겠다고 통지한 경우에는 일단은 이렇게 매도인과 임대인이 계약 해제 의사를 밝히고 일정한 기간까지 해약금이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을 한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계약 당사자는 해약금을 지고 계약을 깰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지고 계약을 깨겠다고 이제 통지를 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중도금이나 잔금이 들어오면 그 효력이 없다는 얘기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매도인과 임대인이 계약 해제 의사를 하고 일정한 기한까지 해약금의 수령을 최고하며
기한을 넘기면 봉탁하겠다고 통지한 경우에는 매수인과 임차인이 이행 기일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매수인과 임차인은 매도인과 임대인이 의사에 반하여 이행에 착수할 수 없다. 이럴 때에는 중도금 잔금을 지급해도 그 효력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중도금 지급 기일 이전에 매도인 등이 계약 해제 의사를 밝히면 매수인 등이 중도금 기일 전에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라도 계약이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지 않아서 매도인 등은 해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 90이다 3하나 323 판결 내용을 보면 매도인이 계약 해제를 위한 제공한 해약금이 적법하지 못한 경우 해제권을 보유하는 기간 안에 적법한 제공을 하면 계약이 해제되는지 그렇다는 거죠. 매도인이 계약 해제를 위하여 계약금이 배액을 공탁하는 경우 계약 해제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시점은 상대방의 공탁 통지가 도달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보면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보면 지금과 같이 이제 보면 중도금 기일 전에도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중도금 기일 전이라도 보통은 이제 보면 이와 같이 이제 보통이 같은 경우는 지금과 같이 이제 보면 계약이 이행 전에는 언제든지 민법 제 565조에 의해서 계약이 완료됐을 때 이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지급하고 계약을 깰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이행이 착수가 들어가면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보면 이렇게 중도금일 잔금일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먼저 중도금을 지급하면 예를 들어서 중도금 날짜가 6월 10이다. 그리고 잔금날이 7월 10이다. 계약날이 5월 10이다. 이랬을 때 그리고 그날 계약을 했다. 이랬을 때 이렇다고 하더라도 잔금을 5월 30일, 5월 20일날 지급하면 계약이 이행이 되는 거죠. 그러나 또 이번에는 이 계약금을 해약금을 지급하고 민법 565조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 의사를 밝히고 그걸 수령할 것을 체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경우 중도금을 지급한다. 이런 경우는 계약이 이행으로 볼 수가 없다. 그럴 때에는 이제 그 계약을 깰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